제가 오프닝 때 제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못 썼지만 사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들이 초미세먼지 가운데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오늘 미세먼지를 대비한 마스크를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1면에 나와 있는 사진부터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올해 모습과 작년 모습, 제2롯데월드타워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과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충청권, 경기권, 강원권, 제주에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느냐의 문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심각하게 다뤄봅니다. 오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매우 나쁨, 가장 나쁜 단계로 들어가는데 서울 134, 인천 132, 경기 130, 세종 107, 충남 108. 아니 75부터가 매우 나쁨이면 단계를 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난 가세요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뭐 하나 단계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134가 나오면 어쩌란 말입니까? 미세먼지 농도도 취재했습니다. 150 이상이면 매우 나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인천 195, 서울 189, 경기 177, 세종 151, 충남 148. 아니 이럴 거면 180 이상부터는 벙커로 내려가세요. 뭐 이런 단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구분 수치가 전혀 의미 없는 최악의 수치들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기야 중국보다 우리가 더 나빠졌습니다. 어제 베이징 105, 칭다오 132였는데 세종이 148이에요. 이럴 거면 베이징에 사는 게 낫죠. 세종에 사는 분들. 이런 얘기가 지금 실제로 세종시에 사는 커뮤니티에 댓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 OECD는요, 2016년에 일찍이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이 이대로라면 2060년에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1109명에 이를 것이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금처럼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간 2060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새도 떨어져 죽었다는 멕시코 시티보다도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멕시코 시티 영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발암물질 공기 중에 많았던 도시, 멕시코 시티 모습입니다. 살펴보시면 멕시코 시티보다 지금 서울이 훨씬 더 대기 오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7년 2월에 멕시코 시티 상공에서 수천 마리 새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박수윤 기자, 저 새들이 저때 왜 떨어진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87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는 멕시코의 수도죠.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면 정말 수도기 때문에 굉장히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공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1980년대에 가장 공기질이 안 좋았던 곳 하면 뭐 중국이나 인도도 아니고 바로 이 멕시코 시티를 꼽는데요. 이 멕시코 시티에서 1987년 2월에 갑자기 하늘을 날던 새 수천 마리가 다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예. 아니 이 새들이 왜 죽었지라고 해서 보니까 바로 이 새들이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에 오염이 됐고 그거에 오래 노출되면서 갑자기 다 죽은 겁니다. 그만큼 이 미세먼지가 해롭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김배인 박사님,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잖아요. 딸 둘에 아들 하나. 막내 아들 이름은 김준. 멕시코 시티보다 안 좋다는데 학부모들, 엄마 아빠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주말 내내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요. 어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 그 안에서 좀 놀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싶어서 미세먼지를 피해서 대형 쇼핑몰에 가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차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공기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3한 4온이 3한 3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4만 3이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고 버틸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요. 이제 막 봄이 시작됐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있는 초입에서부터 미세먼지가 가실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라면은 결국 언제까지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감당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촉발되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 조치들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너무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주말에는 작동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정도까지의 상황이 촉발됐으면은 아마 올 봄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미세먼지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치원에서 보는 정부의 대응이라는 건 상당한 강경 조치를 취해서 과거의 악습들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응하는 것 이상의 대응들을 펼쳐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취해진 역할인데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미세먼지 이대로 촉발되게 되면 결국은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과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